잠시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참석하셨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은 지금 주제별로 지금 앉으셨고요. 토론자를 순서대로 한꺼번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쪽에 앉아 계신 제1토론자가 권혁한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이십니다. 권혁한 회장님은 일본 국립신만해대학교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학교 병원 한 연구소에서 근무하시고 현재 사단법인 녹색환경창조연합교육원 원장이십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앉아 계시는 토론자는 고려대학교 현재 보건과학대학의 홍성효 학장님이십니다. 홍 학장님은 고려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교육과학기술부 줄기세포 사업단의 기획위원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보건과학대학의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에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자 대한보건협회 서울시 지부 회장이신 박상태 박사님. 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에서 한의학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또 중부대학교의 대학원 자연치유문화학과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론자이신 춘천시 발전연구회 변지량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착을 전공하시고 춘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사무국 국장을 역임하셨고 강원도 지사직의 강원도지사 인수위원회 경제건설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경민현 토론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부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균관대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시고 학위도 받으셨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정치부장을 하시고 대한민국 지방신문협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행은 토론자가 계속 토론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는 7분 이내 범위에서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해 주시고 그 토론 내용을 관련되는 발표자분들은 추가로 답변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자 토론에 이어서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다가 질문 요지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 요지와 질문자 성함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권혁한 토론자님, 권혁한 박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한입니다. 저는 예방접종 완료하고 상처가 생긴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면역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백신도 여러분들 다 예방접종 받으신 B형 간염 백신 서울대학에서 개발을 했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한 70%를 제 손으로 했기 때문에 이왕 나온 김에 지금 코로나하고 독감이 이번 겨울에 상당히 유행할 걸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그 예방 접종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연세들이 다 드신 분들 같아서 근데 이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그 양쪽 팔에다가 한꺼번에 접종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아주 바쁘신 분이 아니면은 한 일주일 텀을 두고 맞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호흡기 질환이고 또 증세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코로나로 인한 건지 독감으로 인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시간 걸려서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만은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바쁘시지 않으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한 일주일 간격으로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히포크라테스 다 아시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의학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 사람의 몸 안에는 100인의 의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병원의 의사는 이 몸 안에 있는 의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보조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살림 치유가 이 병원 의사보다 더 큰 역할을 해요.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 이 의사들이 반대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서양의학을 했지만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 의사들보다 이 치유 산업이 훨씬 더 효과 있고 또 가치 있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숲이 주는 그 효과가 수십조 원이 됩니다. 인간한테 주는 그 효과가.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양구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나 의장 계시면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양구 보건소에 주혜란 박사님을 모시게 된 거는 양구 의료 발전은 물론이고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버리셨네요. 저는 이제 외국 치유 산업 현황과 또 우리 한국의 치유 산업 현황, 양구의 치유 산업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자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는 데는 아마 독일 정도가 우리보다 좀 잘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치유 산업이.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 치유 산업의 원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나 미국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지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지만은 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독일의 이 현황을 벤치마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참고로 해야 될 건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제도를 조금 우리가 믹싱하면은 훨씬 이제 효과적인 이런 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약 대신 자연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주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만. 그리고 미국은 이 살림의 건강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자연을 또 처방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은 최초로 의료보험에 적용됐습니다. 이 치유 산업이 살림 치유가. 그래서 이 살림 치유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보험료 삭감의 효과까지 이제 주는 획기적인 이런 그래서 독일 살림 치유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 치유가 독일은 정부 중심으로다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개인 중심으로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일은 정부 주도로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은 또 특이한 게 치유 단지에 기지라고 그럽니다. 기지 여기에 이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이 쉽게 얘기해서 숙박 시설이 호텔이 170여 개 되고 펜션까지 하면은
약 6천여 개의 침상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루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약 4천여 명 가까이 되는,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수입적으로도 상당한 이제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박단지에 종사하는 이 종업원들 수만도 4천여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한 도시가 다 살림 치유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금 용어를 달리했어요. 이 사람들이 삼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이 아니라 삼림 치유로다가 이제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삼림 치유 로드와 삼림 치유 기지로다가 나눠서, 로드보다는 기지가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를 조금 좀 도입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산림치유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국토가 좀 좁죠. 그래서 이제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은 외국 넓은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그 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특히 이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이 국토 양주 이제 면적의 75%가 임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도 풍부하죠. 또 공기, 이 산소 포화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살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아까 발표하신 분 중에서 이 동물 뭐라고 그러죠? 반려동물 중에서 세계에서 수명이 제일 긴 게 우리 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의 대고양이는 집안에서 가장보다도 순위가 올라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수명이 25세까지 됩니다. 원래 이제 정명이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개고양이는 수명이 25. 그 25세는요, 우리 한국의 660년, 서기 660년경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이 100세 시대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예방 접종입니다. 각종 질환의 예방 접종을 잘 우리가 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서도 4차 접종을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내가 예방 접종 끝낸 지가 5개월이 됐고 또 걸렸다 나은 지가 5개월이 지나셨으면은 꼭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개량 백신을 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모더나사에서 만든 개량 백신은 이제 이가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가 백신은 무슨 말이냐면 이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이거에도 효과가 있고 오미크론 변이 BA 0.4, 0.5 또 BA 2.75 하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에 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꼭 맞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이 양구군은 우리 지구의 문제가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이것도 양구군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해 주신다 그러면은 양구군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산림치유 장소로다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면역학자로서 예방접종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성효 고려대학교 학장님 부탁합니다. 안 들려요. 안 들리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의 홍성의 학장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야장 선생님도 보건과학대학의 전 학장님입니다. 네. 한참, 네. 저는 한참 후에 학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스스로. 왜냐하면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아까 뭐 소개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포나 DNA를 이용한 암이나 뭐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치유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이렇게 치유되냐 저렇게 치유되냐 치유되는 데서는 저는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사실 주영 박사님이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영 박사님의 아버님께서 주인호 박사님인데요. 보건과학대학 초대 학장님을 여기 하셨습니다. 제가 안 올 수가 없죠. 주인호 박사님의 뭐 역할이나 한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발표 원서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제가 DNA나 세포를 연구한 학자로서의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의 주제가 이제 의학적 치료 외에 자연 치유로 뭔가 본 것을 고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자연 치유 개념 자체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에 아마 저희 명예 교수님이 저한테 한번 요청을 하셨어요. 노고 치유를 뭐 하는데 전국 과제를 따야 된다, 뭐 도와달라 이렇게 전화를 주셨고 찾아오셔서 들어보니 그거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옆에 이제 생명과학대학의 학장님이 계신데 거기에는 저희가 특수의 농장도 있고 관련해서 다른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소개시켜드렸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과제를 수료를 하셨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접해가 됐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치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농업치유도 있고 뭐 해양치유도 있고 자연치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했죠. 근데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지리산 속에서 태어났거든요. 중산이라고. 거기도 굉장한 이제 숲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도 있고 특히 이제 소도 많은데 용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용이 걸어가다가 하늘로 솟았다는 곳, 용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산을 갔다가 내려오면 이제 그 한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600년, 700년 된 가옥도 있습니다. 집도 있어요. 300~400년 된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지리산 가신 분이 치유를 위해서 가시겠죠. 내려오면서 그런 집도 보고 나무도 보면서 힐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산청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거기에는 이제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 마을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허준 선생님 한의학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의학적인 약 개발로 통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그런 큰 대목으로 거기도 여러 센터들도 있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군도 독특하게 그런 특징이 있겠지만 지리산도 그런 게 있었구나. 양구군을 보고 제가 지리산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됐는데요. 이 자리를 또 오게 해주신 주영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간단히 던져봤는데 정말 자연 치유의 숲 프로그램이 정말 암이나 아토피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례가 많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발표도 해주신 걸 보니까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것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고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느냐 참가하는 찾아보는 시민들, 국민들, 도민들한테 정말 설득력이 있느냐, 내가 저기 가면 정말 나을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면 훨씬 양구군의 치유
자연치유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명확하거나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제 측면에서는 좀 부족해 보여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군에 굉장히 좋은 자연이 있고 정말 그러면 이 양구군만의 자연 숲속에서 토끼라든지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들이 정말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아까도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학 저널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나와야겠고요. 양쪽인 것보다는 좋은 논문에 많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자연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내려면 양국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전국에 관련 있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이제 자연치유의 이점이 정말 건강정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세포 DNA 연구자 같은 거 보면 양구군에 청정살림이 있는데 나무에서 많은 것들이 분비되어 나온다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희말성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로 이제 보여지고 볼타일 오르게닉 컴파운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성분을 알면 더 좋겠죠. 굉장히 많은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집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분석을 하면 좀 더 화학적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과 해로운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다 과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분의 특정 수에 이러한 이유로 건강정진이 도움이 되는데 모든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기보다 특히 이러저러한 환경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양분의 독특한 자연치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을 잘하는 전문가, 교수님도 되겠죠. 그다음에 숲속에서 분비되어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를 포집하는 전문가,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지만 그 숲속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포집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기체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각 성분의原理를 해석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정 성분이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처럼 세포나 DNA 수준에서 증명하는 분자세포 생물학적 과학자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연치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분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아마도 우리 군수님이나 앞에 계신 우리 조혜람 박사님의 넓은 인맥이나 지력으로 모아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사실 의학적 접근 외의 방법으로 이제 치유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학적 접근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내기는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적 접근 외에 자연치유의 방법으로 건강정진 활성화 방법을 찾기보다 기존의 의학적 방법과 자연치유의 방법을 융합해서 자연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연치유의 활성화에 좀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것이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연치유에 대해서 제가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서울시 병원협회 회장님의 토론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건협회 박상태 회장입니다. 저희 서울시 보건협회는 원래 대한보건협회 서울시 지부입니다. 그러나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는 서울시에 서울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허가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허가를 받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자에도 간단히 제 경력을 좀 써 올렸는데요. 이 치유하고 관련된 건 좀 썼습니다. 2023 삼청 세계 전통의학 에스코의 총회 위원으로고요. 바로 우리 교수님 고향시네. 그래서 거기는 산청 약초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열흘 동안 개최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 축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번 전에도 제가 허준현 스승 이인태 선생님의 헌관으로 참여를 해오고 왔으며 잘 모르시는 좀 생소하신 치유의 해양치유라고 있어요. 2017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을 해주려고 당시에 이제 11군데에서 응모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태안, 경상남도 고성, 전라남도 완도, 경상북도 울진이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산업단에서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또 치유농업사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작년부터 국가공인자격증 제도가 생겼고 금년에 2회째 치유사를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 농촌진흥청 사단법인 치유농업협회에 치유농업대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서두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나라는 의료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방, 양방. 그러나 외국은 그렇지 않죠. 저쪽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보완대체 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그 한약사나 한약방, 한의원에서 이렇게 조제할 수 있는 쌀탕이라든지 십전대로탕 같은 거 이런 뭐 그런 허브로 와가지고 허브 테라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도 시약처에서 약식 동원 한약제 해가지고 약전에 365종 중에 182종 이상을 시약 공용 한약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인가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보완대체의학 쪽으로 좀 교수 간담회를 좀 주관해달라고 해서 전교의 10명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한 적이 있는데 서양에서의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들의 그 웨스턴 메디슨 의학을 제외한 우리나라 트레디셔널 메디슨 우리 뭐 한의학이라든지 중의학이라든지 인도의 아유르베다 이런 뭐 몽땅 또는 포크 전통 민속요법 거기 가지고 보완대체의학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2012년쯤 돼가지고 산림치유 또 좀 지나서 농업치유, 해양치유 이런 용어가 들어와요. 여기 손석희 교수님이 그런 제도를 산림 쪽에서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휴양치유에서의 산림치유, 농업치유, 또 기후치유, 생태치유, 해양치유 이런 사업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는 뭐 융복합 치유 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휴양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의료보험제도가 안 되죠. 산림치유나 해양치유가 앞으로는 좀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웰니스 관광
이게 파이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양구 지역의 치유, 산림 치유 해로 와서 관광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 관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 투어라고 그러는데 웰리스 투어리즘 또 건강하고 관련해서는 헬스 투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좀 개론적인 말씀을 좀 제가 들어보고요. 뭐 고용 인력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구에 강시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박재장 선생님께서 아직도 거기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시외 숲 조성이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코로나 면역력 시대에 면역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약초나 식품으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조창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컬처 농업치유자원 쪽에 들어가면 여러 특산물이 빈대가 있어요. 요즘은 잘 생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판매가 잘 안 돼서 그러겠지만 이게 한약 용어로서는 홍룡이라고 해가지고 항염, 면역력 강화, 이뇨, 또 항균, 뭐 이뇨, 특히 이제 맹장염 처방에 들어가는 것이 홍룡이에요. 이런 거 훌륭한 식품이 있고 성나물 중에서는 뭐 곰치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곰치가 항암물질이 80% 이상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원대학교 한승식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시래기, 여기가 시래기 많이 나옵니다. 펀치볼에서 이 약초나 식물이나 기후와 토양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 산청은 인삼 재배가 안 되는데 바로 옆에 함양은 인삼 재배가 돼요. 그만큼 민감합니다. 근데 사과도 옛날에 보면은 저 남쪽, 뭐 대구나 김천 쪽에서 그리고 수학여행 가면 어렸을 때 서울서 그쪽에서 맛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뻔치불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기후의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 사과 쪽에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나 거기에 이제 뭐 칼륨이라든지 고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앞으로 시래기는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그리고 포만감을 주니까 뭡니까? 잘 안 먹게 되니까 비만 예방에 좋은 이런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트래킹 자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작성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서베이를 하는 과정에 양국에서 지원해가지고 주타연하고 펀치볼을 그냥 시로 보니까 한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주타연을 다녀왔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금강산 가는 얘기들이죠 거기가. 펀치볼 둘레 트래킹 그쪽에 자원이 풍부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DMZ 펀치볼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스마트폰 체험 조성도 하고 가상 체험 공간도 조성한다는 것을 제가 군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한 1분 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DMZ 평화지역 활성화 정책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관광 수요가 적은 청로, 하천, 양구, 인제, 고성 이쪽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볼 때는 이쪽 일이죠. 이런 쪽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웰리스 관광협력기구로 평창, 정선, 폐기구 동해 그리고 앞으로는 속초항이 크루즈가 들어오시도록 하고 관광객이 많으면 양양공항도 활성화가 되겠죠.
특히나 이제부터 코로나 안심적으로 적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원할 것 같으면은 우선 양국면에서는 산하 관민 TFT 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국토 정유화 또 평화구역 중에서 강원도나 전국으로 볼 때 파주에서 고속까지 볼 때도 양구가 어떤 센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DMZ 간의 평화 공원 조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강조하고 유엔사하고 협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저도 뉴스에 접했지만은 이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백담사 고성까지 고속화 편도가 생기더라고요. 양구는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힐링의 도시, 에코 힐링의 도시.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전국 트래킹을 하시는 분이 저하고 지인이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양구를 다녀왔더라고요. 전국 다니면서 양구는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자연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은퇴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진양 부천시 발전연구회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변진양입니다. 오늘 진짜 아까 우리 사회자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양구를 자주 들락냈겠지만은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청춘 양구. 예, 그다음에 10년 젊는다. 정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아주 그 로고는 정말 좀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을 받고 저도 뭐 이쪽에서는 전문가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멘트를 특별하게 날 건 제가 없고요. 제가 이제 국가균형 발전 이쪽에 자문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가 돌아다 보니까 이 양구가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될 건가. 여러분 아시죠? 여기 양구가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23,000. 어디 우리 춘천시로 보면은 웬만한 동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인구입니다. 여기 재정 자립도가 작년에 보니까 9.4%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이면은 인건비도 안 나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파산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지금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특별자치도가 돼야 할 건지 사실 방향성이 없어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발제문을 보면서 우선 양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저는 이게 치유산업, 건강산업, 힐링산업이다. 오늘 보니까 양구가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구가 이제 전략적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진짜 군수님이 좀 계시고 양구 의원님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구가 뭐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 이 지자체장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행정가들도 그렇고 여기에 오피언들이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혜란 박사님 여기 오시면서 아마 오늘 이거는 이 주제로 보면 서울에서 해야 돼. 근데 왜 춘천에서 이걸 이 양구에서 했겠습니까? 양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치유, 관광, 힐링. 근데 우리 조혜란 박사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 이게 단순하게 건강을 수단으로 한 그게 아니고 신성장 동력이다. 저는 이게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송원 군수님이 그래도 행정인 출신이 아니고 체육도 했고 또 금융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마인드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수님을 이하 양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특별자치도 강원도도 제가 보면은 제가 인수위원을 하면서도 그냥 특별자치도 갖고 오기만 급급했지 뭐를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게 바로 건강, 힐링, 치유 이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도적으로 양구가 끌고 가자.
그리고 양구가 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평이하게 가다 보면은 언젠간 양구는 없어집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치유 산업, 이 관광 산업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고부가가치 이 산업을 통해서 양구를 살릴 수 있는 길.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하나 놀란 거는 이 조그만 도시에 인문박물관, 인문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있더라고 있을 게 이 조그만 도시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산림치유라고 얘기했는데 75%가 이면은 이 산림자원 활용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제 외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많지만 특히 이제 양구 분들은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아 양구가 가야 될 방향 여기 뭐 제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IT 산업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관광밖에 없는데 관광을 당연히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이 관광 중에 이 콘텐츠가 건강, 힐링, 치유. 그리고 여기 제가 전 군수님이 그래도 머리가 트이셔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여기 어느 정도 제가 소득을 좀 내고 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9.4%면 인건비가 해결을 못하는데 이 치유 산업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보니까 몇백 조 산업이 될 거고 여기에 양구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이 지자체에 다시 이렇게 민선 이 시장 군수가 치고 나간다면은 저는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얘기 부분들은 많은데 그 빨리 전담 기구 같은 거 좀 만들어 조혜란 박사님 제안을 계속 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 일본에 나오시마라고 하는 조그만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 구리 재련소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폐강이 되고 거의 죽어가는 도시였는데 지금 예술의 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도 다다모라고 하는 그런 건축가가 한 사람이 돌아가지고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예술로. 아마 이제 양구에 우리 조혜란 박사님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팁을 주고 이제 모티브를 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에 의해서 그 폐강지가 예술의 도시로 갔고 그 한 사람의 창의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그거를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는 제가 보니까 치유, 관광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박사님들, 토론자분들 내놓은 이런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전략적 목표로 그렇게 해서 특별자치도에 양구는 우리는 힐링으로 간다. 이렇게 한 포맷을 좀 잡고 오늘 이 토론회가 하나의 그 동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민현 강원도민일보의 부사장님 토론에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문사에서 그 편집인 겸 부사장을 맡고 있고요.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29개 지방신문의 그 사무총장으로 맡아서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모처럼만의 정말 훌륭한 발제 그리고 토론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라성 같은 이 박사를 갖고 그런 분들이 쭉 앉으셔서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 새로운 그리고 의미 있는 이런 시도를 앞장서서 하는 우리 조혜란 박사님 그리고 이걸 잘 받침을 해주는 그 서훈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감사드릴 거는 제 옆에 있는 변지량 회장이 그 고등학교 때 저희 같은 반이었는데 이렇게 나란히 앉게 해줘가지고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 그러면 양구군이 여러 가지 뭐 천혜 환경이나 자연도 가져오는데 그럼 왜 건강 도시를 선포를 하고 또 건강 도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건강을 지키는 3대 그 요소가 영양 그리고 운동, 휴식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양 섭취하기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하기 그리고 건강하게 휴식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그런 단어를 볼 때 양구가 다른 데보다 차별화돼서 먼저 선두로 나갈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일단 그 건강한 영양 섭취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양구는 그 전국에 있는 어느 지자체로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정 특산물이 지금 양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인삼이나 이 사과 이런 주재배지가 원래 저 밑에 있습니다. 금산 뭐 그런데 지금 다 올라와 있죠. 더 못 올라가죠. 통일되기 전까지 못 올라갑니다. 그럼 모든 특산물이 다 여기를 몰립니다. 밑에서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온난화가 되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현재는 종점이고 또 최고의 그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건강한 영양 섭취하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언급됐지만 뭐 시래기라든가 곰치, 멜론, 사과, 양고대쌀, 그다음에 수박, 그러면 또 각종 산채가 양구가 가장 유명한데 이거는 점점 모든 품목이 이쪽으로 이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되기 전까지입니다. 통일이 되면 도로 이제 북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 건강한 영양 섭취하기 위해서 일단 경쟁력을 가졌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건강한 운동. 이 양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리포츠 공원이라든가 체육 메타 그리고 스포츠 도시 선언 이런 거로 해가지고 남보다 빠른 그런 그 청정 환경을 이용한 그런 스포츠 내지는 레저 쪽으로 지금 많이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자연 생태 환경을 활용한 그런 그 스포츠 도시 육성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서원 양구군수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 양구의 그 테니스 협회 회장, 양구군 체육회장 등등을 맡아서 타 시도의 시군의 군수보다는 이쪽의 마인드가 훨씬 더 열려 있고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 의지가 꺾이면 저희 언론사에서 반드시 한번 일침을 가할 테니까 그 걱정 마시고 졸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면은 일단 양구군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 건강이라는 거에 선점은 두 가지 아이템을 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산림은 지금 75%가 우리 임야인데요. 또 양구군은 그 2019년에 2048년까지의 그 산림과 관련된 로드맵으로 그 산림자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림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 중에 그 휴식이 하나 있잖아요. 아까 영양 운동 휴식인데 이 휴식도 그냥보다 그 좋은 숲에서 휴식을 한 것은 2배, 3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양구는 좀 그 산림까지도 강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그 산림 치유, 이게 산림 치유가 산림이 이제 복지 개념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휴양, 그다음에 어떤 치유, 문화 이런 거로 해서 여기서 그 서비스를 창출 제공해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복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전국에 있는 229개 지자체가 거의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치유숲이라든가 숲치유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냥 다 하고 지금 다 한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양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먼저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적으로도 지난 2월에 세계 그 산림 박람회 때도 그 세계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숲과 연계한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토론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그런 그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체를 종합을 해서 뭉뚱그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 리포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정 먹거리 그리고 숲에서 휴식, 산림에서 휴식 이것이 어우러진 그런 그 신성장 농력을 개발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 그 빅피처를 빨리 그려가지고 양구가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은 어떤 그 아까 그 옆에 있는 우리 변지랑 회장께서 소멸된다 그러는데 소멸은 절대 되지 않도록 그런 하나의 길일 겁니다. 미래 먹거리고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구가 이제 건강한 운동의 개념으로서 레포츠 그리고 그 건강한 먹거리 차원에서는 청정 먹거리 그리고 그다음에 휴식으로서는 산림 치유 이런 그 세 가지를 한데 융합한
그런 그 빅피처를 그림을 TF팀 얘기도 좀 전에 나왔는데 구성해서 서둘러서 착수를 하고 그런 중심에는 또 우리 주혜란 박사님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융합을 해서 하는 그런 게 보니까 국립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근데 국립산림치유원에 보니까 등산치유숲길 그리고 산악스포츠 치유의 숲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융합을 했더라고요. 스포츠하고 거기에 산 숲길하고 이렇게 연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양구는 세 가지를 다 융합한 그런 그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은 여러 가지 살길, 먹거리 그리고 소멸이 아니라 정말로 인구가 늘어서 넘치는 그런 양구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저는 우리 주혜란 박사가 저를 토론자로 부른 이유는 아마 이 과정을 잘 홍보해서 전국에서 그 최고되는 양구를 만들어라고 그래서 저를 부른 것 같아서 그 신문사 편집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정 토론자들 말씀이 쭉 있었고요. 지금 질문 지금 발표자가 추가로 또 설명하기 전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그래서 뒤에 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앞에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시간 관계상 저도 간략하게 감사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저는 여기 토론자 여러분을 우리가 명함을 보고 직감을 보니까 제가 독일에 59년째 살고 있는 파독 제가 66년도에 갔던 간호사 하영순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파독 근로자 80명을 1차, 2차를 제가 인솔해가지고 강원도 일대를 지금 관광에 나온 제가 인솔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사에 주혜란 박사님이 한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호사 출신이고 또 독일에 오래된 그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를 좀 참여해 주십사 해서 오늘 우리 38명이 여기 파독 근로자들이 함께 여기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토론 여러분 박사님이나 회장님의 거기 답변은 제가 할 수 없고 제일 변지랑 우리 회장님의 말씀에 너무 이게 감이 닿아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춘천에 계시는데 양구의 모든 지금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9년 살면서 양구는 처음 왔었어요. 양구라는 걸 모르고 왔다가 양구에 오니까 독일 남독의 그런 경치나 그다음에 모든 환경이 맞아서 파독 근로자들을 쉼터를 제가 2020년 4월부터 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홍보도 하고 또 거기 인터넷도 뜨고 해가지고 미국이나 카나다에서도 제가 많이 문의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독일에서 우리 고국을 그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거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가방 하나라도 갖다 놓을 데가 있으면 좋겠다. 쉼터까지는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정말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80명을 1차, 2차를 제가 모든 분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래도 제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 지인들하고 이렇게 자담 겸 정말 제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한 결과 양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양구 청춘 힐링하우스
거기에 파독 근로자 쉼터라고 지금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아니고 조인목 전 군수님하고 그다음에 정병두 부군수님하고 이런 내막을 잘해서 지금 많은 우리 5만 5천 명이 지금 희망사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건도 좋고 또 어느 지자체단체보다는 저는 양구가 우리 독일하고 비슷한 청정도시 그리고 아까 우리 변지랑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관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구에서는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정말 요구하는 거기는 원래는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강원도 양구에서 저희 우리 교민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그 말씀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잘 받아주셔가지고 우리 2세들, 3세들 독일에 있는 2세, 3세들 여기 오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독일 분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파독 감사합니다. 간호사분들 쉼터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저 변지장 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질문 간략하게 요점만 좀 해주십시오.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또 이렇게 해주신 우리 박사님이야 모든 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토론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3일째 자고 있는데 기본 이 발굴은 제가 보니까 충분히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 뭐 음식 같은 거 아까 뭐 된장 같은 거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제 개인적으로 활용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활용 방안이 좀 엉뚱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하시고 제가 오기 전에 우연히 그게 좀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노인들 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인들 친구들 모여서 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보는데요. 첫째 반려견 요즘 시대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람보다도 반려견이 우선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반려견 그런 하나에 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병원 갔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제가 왜 이 생각했냐면 성모 그걸 보니까 일반 개인들도 그렇게 충분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100명씩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지자체장에서 할 수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견 그런 쪽으로 같은 병원 하나 같이 짓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노인들 그런 분을 모시는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임종을 앞두신 분들 힘드신 분들 한 분 이렇게 바다도 좀 보고 이런 의미에서 양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3세동을 지어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면은 아마 제 개인 생각인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충분히 자료는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후손도 서마르면 끼워야 된다고 이런 거 지금 토의 중이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드려봤으니까 제가 아이디어 얻은 거는 그 성모 그 일반들도 이렇게 100방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다 모시고 하는데 지금 잘 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을 제가 들었으니까 하나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개도 좀 볼 수 있고 또 노인들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마지막 임종 앞두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또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그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 양구 기술센터 내 귀농귀촌 상담사로 있고요. 지금 저 독일에서 오셨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저번 군수님이 그 기농 기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초를 쌓아주셨고 이번에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건물 지금 짓고 있고 일부는 그 다음에 그 오셔서 살 수 있게 그 뭐 집 같은 것도 그뭐 15평에서 18평 정도씩 해가지고 줄 예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궁금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기촌에서 사실 분은 기술센터 내 그 정책과에 기농기촌 상담실로 전화 주시면요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제가 회장님한테는 제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기 이미경 대표님께 그러니까 치매 걸리신 분들이 모여서 조그만 마을을 그 양구에서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왜냐면 유럽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질문까지 받았고요. 그 토론자가 아까 질문 겸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이 해당되는 내용 또 하고 싶은 말씀을 비교적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네, 방금 질문 주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있죠. 치유마을이 있습니다. 산촌역에 해서 그 본인들이 살던 시절에 쓰던 물건 이런 것들을 다 해두고 스스로 의식주를 의식으로 생산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일상생활을 운영해가면서 하면 치유 차원을 넘어서 치료까지가 되죠. 물론 치매라는 것이 지금 뭐 치료가 되는 차원은 아니라 예방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인데요. 제가 많이 연구를 하면서 봅니다. 얼마나 사회적 지지와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지와 환경이 주어지면 현재 발병된 그 상태가 몇십 년을 유지가 되더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회적 지지가 없고 혼자 두고 하면 우울이 오고 우울감이 또다시 신체나 심신의 건강을 초래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악화가 되더라고요. 양구라고 하면 충분하게 그것이 지금 자원이 다 있고 저도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산촌 마을 연계해서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오셨을 때 그 파도 그 간호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서로 와서 서로 힐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원섭 교수님. 네, 오늘 그 토론과 또 발표를 통해서 이제 뭐 다들 한 방향으로 그 얘기는 좀 모여져요. 이 양구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치유 산업이 이제 이 성장의 동력이고 먹거리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양구가 실제로 이런 것들 어떻게 잘 깨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또 이 인구가 유입되고 잘 사는 분이 될 것인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이 핵심 포인트가 시작부터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성애 학장님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산림치유가 왜 이런 효과가 가지고 있나? 저는 이제 산림치유를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효과가 있다 없다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이러한 그 시작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효과를 얻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피톤 씨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어떻게 이 처방을 주고 어떤 이 양의 처방이 이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산림치유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캐나다, 또 영국 이런 데서 이제 파 프리스크립션이라는 의사들이 이제 직접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처방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까지 나가서 인슈런스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정책 입안했을 때 정책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화돼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인력이 잘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잘 양성이 되고 자원과 시설과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엮여서 정말 이 활동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근거는 어떤 이론이구나. 이런 것들이 잘 엮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지자체에서 많은
아까 얘기했던 각 지자체에서 다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이제 군이 뭐 주도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저는 그 이 국가에서 모든 것이 혼자 그냥 끌어나간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을 적극 그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지금 68%가 사회림 아닙니까? 여기 75%가 이제 산림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회림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민간으로 인력 양성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 그런 뭐라고 뒤에서 서포트도 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러한 역할을 이제 공공부문에서 해주고 민간에서 스스로 활성화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양구에서 이루어지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 소득이 되는 그런 살림 치유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성원 박사님 코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회 해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참으로 안되다. 희망 국민이고 장밋빛으로 들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 학장님께서 뭐 아토피에 대한 그런 거 대한민국 아토피 유행률 1위가 놀랍게도 제주도입니다. 가장 깨끗하다는 제주도에서 아토피 유행률 1위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내에서 90% 이상 생활합니다. 나머지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하고 현장에서 사는 것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신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을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치유 산업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요. 그러나 양국만 해갈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테마를 정해놓고 거기에 수단으로 반려견까지 같이 해나간다면 분명히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올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양구에 천혜의 자원들이 많지만은 양구만의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누군가는 한 명이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 진행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 부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에는 그렇게 미쳐가지고 있는 사람, 이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양구에서 정말 비전적인 내용을 해주면 제 주위에 지인들을 동원해서라도 여기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욕심도 조금 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양구군의 건강정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종합하면은 양구는 여러 가지 자원이 많다. 스포츠 인프라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어떤 힐링이라든지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특성을 살리면서 잘 융합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러한 그 세미나를 갖게 된 거는 사실은 새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최혜란 박사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렇게 함으로써 양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는 아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되고 의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들을 모시는 그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양구 보건소 직원들 여기 계시죠? 예, 대한보건협회 임직원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죠. 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들었더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있는데 이 강원도에는 지부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지부를 양구군으로 유치를 하겠다. 또 그런 것이 내가 보니까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라 제일 그 DMZ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특수 질환이나 그 유병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가 이 지역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여기에 지부가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적극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제 뉴스를 접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속초 가는 고속 전철이 양구를 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양구를 활성화하는데 양구에 인구가 유입되고 또 유입된 인구들이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좋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양구 군민들이 힘써야 되고, 아까 서 군수님 뵈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오픈 마인드로 활동하실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오신 분들 앞으로 양구군에서는 많이 자문도 받고 많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좋은 토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군수님하고 보건소장님이 함께 힘을 합하고 김진태 지사님의 지원을 받아서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보건소장님 나오시고 여기 저 토론자 발표자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네, 저 전부 나와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예, 모두 단위에 올라오셔서요. 네, 토론자하고 발표자 모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지금 좌석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위로 올라오셔서 뒤쪽에 함께 쓰셔서 오늘 기념사진을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선생님 의자 하나만 가져오세요.